이분은 이제 60대 초반이세요. 아직도 젊으신데 치아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이시죠? 하악의 뮤코자에 보시면 이렇게 벌써 화이트 스팟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다 소아 스팟이죠. 그래서 이 덴처가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잔존 치아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제작 곤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상악에 비해서 하악이 더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그래서 우선 하악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머지않아 하악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당연히 또 상악도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상악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역시 하악이 구치부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구강내 상태로 봤을 때 약간 틴 릿지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구강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하고 어떻게 쉽게 치료를 종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덴처 상태입니다. 덴처도 꽤 오래되셨지만 뭐 그렇게 피트니스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작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에서 보시면 높이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상악은 일단은 배제시키고 하악만 보신다면 크레스탈 보온에서부터 하악의 너브까지의 거리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 임상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틴릿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틴할까? 이것을 CT에서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뭐 한 2mm? 47번부터 쭉 44번까지 보시게 되면 한 얼마쯤 될까요? 3mm 정도 있고요. 그 하방에 어느 정도 보온이 남아 있습니다. 3, 4mm 정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이게 뭐 전통적인 우리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치료 방법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GBR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본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원 스테이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케이스에서 47번부터 44번까지 그리고 36번과 37번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루틴은 어떠신지요? 원장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케이스를 해결해 오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거의 이런 경우라면 뭐 한 4주, 한 6주 후면 로딩이 들어가서 환자분의 저작 리퀘스트를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틴릿지인 구치부 상태에서 얼마나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예후를 가지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새로운 테크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틴릿지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제가 눌러봅니다. 눌려요. CT상에서 리지의 크레스트의 폭은요, 한 4mm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점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주 크레스트 윗부분은 한 2mm밖에 안 되죠. 오케이, 좋죠.
됐고요. 고개 약간만 바로 하실까요? 약간만? 네, 좋습니다. 그대로 적셔가고 다시 보도할게요. 위치가 상당히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주시고요. 자, 최대한 링괄 쪽으로 해서 6번 잡겠습니다.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제 깊이 식립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디펙을 피하기 위해서. 건덴시는 타입 2와 타입 2와 3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3.3) 3.6 굉장히 이렇게 코티컬 본이 단단하고요. 자, 리트랙션 하시고 9mm 정도 드릴링을 했습니다. 9mm 또는 10mm 이렇게 3.7에 72입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에 의해서 4mm 픽션보다도 더 강하다 아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약간만 고개 주시고 됐고. 다시 또 주시고요. 그렇죠. 적셔. 조금만 보낼 이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되게 얇은 위치이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7번 위치에서 거의 크리스탈 포지션을 했는데 위에 한 2mm 정도가 노출됐죠. 1.5mm 정도 노출돼서 커퍼가 익스포즈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커퍼가 익스포즈 되는 여기다가 지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6번도 굉장히 틴본 상태이지만 2mm의 커퍼가 있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실제로는 여기에 아무 본으로 보면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프티슈가 역시 얇고 컨투어가 또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볼륨 X를 좀 하겠습니다. O6 볼륨 X를 올리고 추출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푹 꺼져 버릴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쓸 거예요. 이 O6 볼륨 X를요, 블러드에 그냥 소킹시키는 게 더 좋긴 한데, 위에 지금은 두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겹으로 접어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넓게, 너무 길다. 조금만 줄일까요? 이게 두꺼운 진지바가 옆으로 측면으로 두꺼운 진지바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됐고요. 자, 슈치하겠습니다. 저기 왼쪽 수술은 다 됐어요.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잡으시고요. 티슈 보세요. 내가 할게요. 라이트 포커스. 오케이. 실크 하나 더 주시고요. 이쪽으로, 이쪽이다. 오케이.
익스플로러 좀 주세요. 이렇게 이쪽은 다 됐는데요. 이게 식스 볼리맥스가 들어가고 하니까 벌써 젓갈 쪽에 진접해가 훨씬 뚱뚱해 좋아진 느낌이 들죠. 잘하셨죠?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휴. 이제 안심이 되시죠?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하는데 개수만 조금 더 많은 겁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고요. 이쪽은 보면 44번 위치에 본이 많이 꺼져 버렸어요. 젓갈 쪽으로. 여기 소아스팟이 크게 있고요. 그죠? 이쪽은 아무래도 커플을 쓴다 하더라도 이쪽은 좀 주변을 약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플레이볼 밑 베이스를 조금 더 넓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섹션. 진지바 두께가 정말 얇습니다. 1mm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그렇죠. 저기 앞에 치아에 루트가 막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멘탈 포라멘이 보이는데요. 멘탈 포라멘 안쪽으로 요거 5번 위치에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대로 패스를 갔을 때 멘탈 포라멘 너브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CT상에서 확인을 해야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고개 주실래요? 네, 됐습니다. 그대로. 사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아주 지별하든지 많은 경우에 리지 스플릿을 했었죠. 리지 스플릿도 잘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스플리팅 하는 과정에서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전체 네크로시스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왼쪽과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아주 리지 상태는 얇아져 있고, 4번이 아주 꺼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4번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 다물어 볼까요? 약간 입술은 빼고 그냥 이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이게 승력지 구간이 뒷배 구간이 되게 커요. 사실은 거의 10mm 정도 되거든요. 자, 4번 멘탈 프라임은 여기가 바로 5번. 아파요? 잠깐만. 네, 그렇죠. 네. available bone height가 뒤쪽은 10mm 정도, 앞쪽은 11, 13 이렇게 됐어요. 딜링을 제가 앞에는 13, 11.5, 9mm, 9mm 하고 있습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0.3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앞쪽에는 픽처를요, 3.7에 76으로 하겠습니다. 3.7에 76, 그 다음에는 74, 그 다음에는 72, 그 다음에는 52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노벨 받았어. 이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요, 2가 아니라 4로 가야겠습니다. 커프가 지금 뒷팩이 이렇게. 그럼 4로 할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7, 2가 아니고요. 2 말고 7, 4로 아니고. 이쪽은 7, 4가 좋겠습니다. 자, 100, 7, 6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3.7에 76이 커프가 제일 긴 거거든요. 9치부에서 이거보다 더 길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치부 아리는 10mm까지 있지만 여기는 6mm까지만 했습니다. 입 크게 하시고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다음 줄사, 네, 줄사. 그냥 54, 54로 갑니다. 뒤쪽에 픽 스레드가 5고요. 보컬 뒷팩이 크기 때문에 커프를 4로 가겠습니다. 스레드 5mm에 30. 오케이. 다음 입 크게 하시고 20. 다시 또 54로 크게 하시고 그대로 이제 마지막 임플란트 들어갑니다. 20. 10. 오케이. 자, 백신은 다 들어갔죠. 똑같이 론저 좀 주실까요? 7번은 얇지만 좀 높아서
약간 더 깊이 들어갔죠. 주세요. 그래서 어텀트 연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약간만 커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주시고요. 이게 꼭 본 디펙을 커버한다기보다는 진지바 두께 한번 보시죠. 진짜 얇은 1mm밖에 안 되는 이 진지바 두께로 인한 바이올로지컬 위스를 보강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센트레이션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까요? 좀 더 리저네이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오센트레이션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4주, 6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앞쪽에만 콘그래프트를 하고요. 뒤쪽은 역시 O6 볼륨맥스를 10에 40짜리 있죠? 10 곱하기 40. 여기는 꺼져 있기 때문에 콘그래프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낼까요? 그거 다 주세요. 10에 40. 길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플랩이 조금 더 제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반지에서 잘라놓은 거 이게 겹쳐져도 괜찮으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같아. 자, 이제 봉합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요. 저걸로 줄래? 아까 왼쪽에서 했던 거 줄래? 니들이 조금 약해요. 뭐 특별하게 오그멘테이션이 꺼진 것만 했기 때문에 릴리징 그다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앞쪽에 잠깐만 이렇게 담기. 이렇게. 리지가 훨씬 뚱뚱해졌죠. 이렇게 아주 컨투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대롱.